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흐름은 매우 맑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증시가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금요일입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증시가 급반등. 아니, SVB 터지고 CS 터지고 난리가 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그 와중에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빠른 대처로 증시는 안도감을 느끼며 빠른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딱 나와서 딱 보니까 2.4%나 급등하는 걸 봤을 때 뭐 하나 또 소식이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대처는 뭐였나 봤더니 바로 미국 대형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큰일이 나기 전에 그냥 틀어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는 정말 이 소식에 환호를 하면서 야, 더 이상 뱅크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며 빠르게 증시는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대형 금융권에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혹시나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협감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확률은 크지 않았겠지만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그냥 깔끔하게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다음 주에도 계속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옐런 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 이렇게 말하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SVB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발언을 한 거라고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는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저녁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상한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내일 아침에 또 추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워린 버핏 아저씨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뭘요? 바로 옥시덴털. 이번 달에만 두 번째 추가 매수를 했으며 야, 이거 봤을 땐 인수하는 거 맞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옥시덴탈은 이번 주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약 5% 정도 하락한 바 있는데 저점 매수를 또 진행을 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지금 WTI가 70달러 밑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 결국은 위로 간다, 이런 고유가 시대가 길게 간다는 걸 지속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1년 뒤 버핏의 매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22 빅스텝을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세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그래도 22는 빅스텝을 강행을 했습니다. 22는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으며 물가 상승률이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있는 걸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빅스텝을 어쩔 수 없이 단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걱정이 많아질 수 있겠죠. 아니, 요즘 은행 막 터지고 있는데 야, 이거 빅스텝 때문에 난리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필요시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정책적 수단까지 가지고 있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 다 계산하고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행 파산 이 소식 넘어가서 다른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판 IRA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일단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걸 65%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태양광이나 배터리 등의 탄소 중립 기술을 최소 40%까지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수혜받냐? 바로 뭐 광물 재활용, 그리고 친환경, 수소, 여기에 유럽의 관심이 쏠릴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또 친환경이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급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왜 하락했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이유,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IRA 기대감 때문에 분명 그것 때문에 오른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판 IRA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는 거, 그 말은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반 동안 4배가 올랐으니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몇몇 기름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오른다고 빠지냐? 물론 저끼리 또 거기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기관들의 목표 주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 주가는 대부분은 달성도 못할 만큼 보통 넉넉히 잡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몇몇 2차전지 기업들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목표가를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린 지 오랜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충분히 과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면은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말은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는 소리며, 결국은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최근 들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 금액이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2차전지가 이틀째 고점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과연 이게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은 한 며칠 정도 혹은 몇 주 정도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자, 이 와중에 반도체에는 호재가 나왔네요.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WTO를 제소를 취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7월 이때부터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커졌었죠. 수출이 규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미드, 불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수출이 규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국내 수입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세 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한 소재인데, 이 와중에 일본은 이렇게 중요한 소재를 19년 기준 글로벌 생산량을 봤을 때 불화폴리미드는 90%, 포토레지스트는 70%나 생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이러한 수출 규제가 풀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바이오를 보자. 자, 오늘 2차전지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새로운 주도주로 바뀔 확률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음은 어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급하게 오른 애들, 2차전지가 떨어지고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나 봤더니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AI와 로봇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과하게 오른 부분이 존재하고 있겠죠. 물론 앞으로 안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2차전지와 비슷하게 과하게 오른 애들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바이오를 한번 보자면은, 그 중에 삼바를 보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증설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6, 7, 8공장도 추가로 증설한다고 하며, 이렇게 공장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많은 공장을 돌릴 자신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에서 3공장의 가동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빠르게 실적이 증가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로봇주는 불방망이. 그나저나 오늘 로봇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오늘 로봇주의 급등에는 하나의 뉴스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그 내용을 딱 정리하자면 이거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투자, 뉴로메카는 한화 아니면 포스코 ICT가 투자, 마지막으로 SBB테크는 현대차가 투자,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인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간 레인보우는 오늘 또 20% 넘는 급등을 장중에 보여줬고, 뉴로메카와 SBB테크는 마지막에 SBB테크는 상한가를 풀리긴 했지만 이 두 개 다 상한가에 도착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또한 LG전자도 이미 로보스타를 인수한 바 있는데, 로보스타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걸 보니까 그 대기업이 건드는 기업이 많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대기업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라멘니초와 농심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농심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 때문에 라면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라면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신한투자는 농심을 라면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불황이었던 일본과 급격한 인플레를 겪은 미국에서 저렴한 재화에 관심이 컸다고 하며, 그 중심에는 라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런치플레이션 이러한 단어가 생긴 걸 봤을 때 밥 먹으려다가 오늘은 그냥 라면 먹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은 씁쓸한 현실이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 돈을 버는 기업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BH 코스피 이전 상장. BH가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으로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오늘 7%나 급락했지만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BH는 31일 정기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안건으로 상정. 이에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전 상장을 통해 가치평가 제고와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 상장으로 코스닥 150에서 편출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매우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BH를 한번 관심있게 보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고객 사양 물량 감소로 단기 실적 기대감이 낮은데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며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유플러스 절호의 매수 찬스. 증권가에서 LG유플에 대해서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연속 어닝 서프를 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으며 또한 7%에 달하는 기대 배당 수익률로 수급 개선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자사주 매입이 왜 나오나? 통신업계 회사채 발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경기 침체로 호실적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경기 침체가 나오면은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탄탄하게 버티는 이러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기업을 미리 사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인가? 2만원이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딱 2배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펫쇼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갑자기 강아지를 저희가 데려오게 되면서 요즘 펫 용품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펫쇼가 열린다는 소식 이것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나도 임신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렇게 임산부가 많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임신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임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펫 관련 박람회 개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장기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양육 가구는 25.4%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즉,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동물을 무조건 키운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서울 펫쇼에 참여한 업체는 총 160개나 되며 평일인데도 벌써 많은 관람객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우리 따상이 진짜 진짜 귀엽죠? 지금은 이렇게 안 자지만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때만 하더라도 이 위에가 너무 높았는지 옆에 구석이 항상 박혀서 자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 되면은 따상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아 중고차 사업 뛰어든다.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 정관 사업 목적에 중개업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지만 1년 유예가 되었었죠. 그런데 올해는 꼭 진행을 할 것 같네요. 무조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도 있었죠. 오토행 같은 기업들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보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사러 대기업을 찾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길이 대기업이면 더 비싼 거냐? 그렇겠죠. 하지만 100만원 더 주더라도 믿음 있는 차를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기리시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